뚝 그쳐. 네가 뭐가 힘들어? 엄마가 더 힘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자란 아이는 20년 후 아내가 나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도망치거나 또는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어쩌라고 하는 부부관계가 힘든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았길래 지금 이렇게 입을 다문 어른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의 관계심리학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장면들이 있죠. 아이가 친구랑 싸우고 와서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해. 친구가 때렸다. 네.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울지마 뚝. 자네 자식이 왜 울어? 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웠겠지. 억울해하지 마. 자, 아니 그럼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내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가 우는 모습을 견디지 못해서 빨리 그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감정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울지 마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네가 아픈 걸 못 보겠어 라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그걸 몰라요. 아이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내가 느끼는 이 슬픔은 잘못된 거구나. 내 감정을 표현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하네. 사랑받으려면 내 기분 따위는 숨겨야 하는구나. 자,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 스위치를 꺼버리게 되는 거죠. 자, 부모가 원하는 착한 아이, 의젓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핍이 생기는데요. 그 첫 번째, 감정 미러링의 부재입니다. 자,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가 웃으면 같이 웃고 슬퍼하면 아유 슬프구나 해줘야 이 아이가 아, 내 기분이 지금 슬픈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과 기분은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감정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이 부족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치 거울이 없는 방에서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정서절 조정 능력이 발달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화가 날 때 이거를 말로 풀거나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리는 정서 조율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해요?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입술을 뜯는다든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술이나 게임 같은 강한 자극으로 이 감정을 풀어내려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불안정한 애착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부모가 감정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거절당하는 거죠. 부모가 감정적 요구에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험이 반복이 되면요. 아이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감정적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피형 애착이죠. 반대로 부모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이나 과도한 통제에 노출이 되면 아이는 늘 불안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해요. 이게 바로 불안정 집착형 애착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격이 아니라 아이가 그런 불안하고 힘든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어떻게 보면 생존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요 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요. 그렇죠?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의 깊은 정서적 교류를 어려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것도 서툴어지는 거예요. 배우자가 여보 나랑 대화 좀 해 라고 다가오면 이 사람들은 약간 본능적으로 공포감을 느껴요. 마치 외국어를 들을 때 여러분 외국 갔는데 언어 하나도 모를 때 뭐라는 거야? 이러니까 되게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의 언어를 막 쏟아내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얼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관계의 단절 또는 갈등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쌓인다든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해결책이 뭐야?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 감정을 나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기 감정을 인식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감정을 느끼면 힘들었거든. 감정을 표현하면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스로 이 감정을 억압하고 억제했죠. 이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돌보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건가? 슬픈 건가? 피곤한가?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짜증을 내거나 그냥 화만 내는 거죠. 감정의 진짜 컬러를 모르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되면 자신의 감정도 모르고 타인의 감정도 읽지 못하는 감정의 난독증을 앓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또는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차가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가 아니고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을 드러내면 혼나거나 무시당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지우는 법을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을 너무 탓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아이가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못 배우고 그 감정이 이제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기 너무너무 어렵고 버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 언어는 어른이 되어서도 다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당신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어른이 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과 알림 설정과 공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속에 관계가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김소희의 관계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